안녕하세요, 왕세호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여기 무의도, 영종도 옆에 무의도가 있는데, 무의도 해변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해변인데, 거기에 이제 몇 가족들이 이제 캠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 의아한 것이 3살, 4살쯤 되는 여자아이, 그리고 엄마가 있고, 그리고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혼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갯벌에서 뭔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아빠를 부르고 있어요. 아빠, 아빠. 근데 아빠는 응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여보 불러요. 그래도 자기 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해변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린 딸하고 부인은 우두커니 아빠를 기다리고 있고, 아빠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캠핑 와서 자연 속에서 왜 아이하고 와서 왜 혼자 놀까? 그런 아빠들이 가끔 있죠. 아이하고 같이 왔으면 아이가 지금 깨어있고 활동하려고 하고, 그럴 때는 아이하고 놀아줘야 돼요. 아이에게 집중을 하고. 보통 이제 그런 아빠들은 아이하고 잘 평소에도 놀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하고 어떻게 노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잘 모르죠. 모를수록 더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에게 귀를 기울이고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고 반응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아이 얘기에 반응도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에 나가면 자연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기심을 갖게 만들어주고. 칸트가 자기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칸트와 같이 대학자에게 어린 시절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이렇게 뛰어나게 됐습니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고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칸트가 우리 어머니가 뭐 자기에게 엄청난 교육을 해주거나 가르쳐주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어린 시절에 늘 나가서 대자연을 보여주고 자연에서 이제 경외감을 느끼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는 자연현상을 보면서 호기심과 경외감, 신을 느꼈다고 좀 돼 있는데, 왜냐하면 자연을 이제 신의 작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연 속에서는. 그래서 아이하고 갔으면 아이가 뻘도 한번 걸어보고, 또 모래사장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모래사장이 있고 좀 지나가면 이제 뻘이었는데, 두 개의 촉감도 만져보면서 아이에게 만져봐 어떻게 다르니? 그런 거를 언어적으로 아이가 갖고 있는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까끌까끌하고 이건 미끈미끈하고, 이걸 자세히 보면 알갱이 크기가 조금씩 다르고 손의 감촉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를 자꾸 경험시켜주고 물어보고, 자연 속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아이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되겠죠. 바닥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많은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보면 조그만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름도 가르쳐주고 움직임도 봐주고, 또 뒤에 보면은 또 산이 있어가지고 나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뭇잎 같은 거 따다가 이게 어떤 나무의 나뭇잎인지 가서 직접 관찰도 해보고, 또 그걸 알아냈으면은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사실 자연 속에서 아이들은 많은 것을 느껴요. 왜 소나무는 삐쭉삐쭉한 이파리를 가지고 있고, 왜 상수리나무는, 참나무는 좀 그거보다 훨씬 더 널찍한 그걸 가지고 있고, 어떤 나무는 굉장히 나무잎이 굉장히 크죠. 왜 그럴까? 그리고 이파리의 개수도, 소나무는 삐쭉삐쭉하지만 굉장히 많은 이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개수 자체는. 왜 그럴까? 왜 모양은 저럴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안 가르쳐줘도 돼요, 어린 시절에는. 근데 경험을 하고 왜 그럴까를 한번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주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 호기심이 있어야, 호기심에 끌려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유를 추론할 수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과학적이지 않아도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그런 경험이 쌓여 있어야 나중에 가서 그런 걸 탐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도 어떤 법칙이 있다고. 하늘을 보세요. 그러면 하늘에 보면은 구름도 있고, 구름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돌멩이 집어가지고 돌을 놓으면 떨어지죠. 그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고 궁금증을 갖게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아이들이 사실 구름이 저기 떠 있는 것들은 가볍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돌은 무겁기 때문에 그래, 일정 부분 맞지만 정확히 모든 것이 그것이 구름이 떠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어쨌건 구름은 공기보다는 무거울 거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자꾸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저기 하늘에 있는 별과 또 달, 그건 왜 떨어지지 않을까? 달은 왜 모양을 자꾸 바꿀까? 달은 동그란가? 왜 그럴까? 그리고 거기에 어떤 법칙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마 특별한 이유와 법칙이 있을 거야. 그런 거를 탐구할 수 있도록 호기심을 주는 것이죠. 자연에 나가면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대화를 많이 하고 경험을 하게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물론 무조건 뭐 그렇게 교훈적인 얘기를 들려주라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들려주는 것이고, 일단은 아이가 흥미로워하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어쨌건 자연 속에 나가면 자연에 호기심을 갖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실 교육의 문제는 아이들이 전혀 호기심이 없고, 또
엄밀한 얘기로 보면 자연현상에서 뭔가를 경험하거나 깨닫질 않아요. 나뭇잎을 봐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어떤 나무의 이파리이고 왜 그렇게 생겼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달을 봐도 달의 위상 변화가 있잖아요. 어떨 땐 반달이 되고 어떨 땐 초승달이 되고 금음달이 되고, 어떤 게 초승달인지 금음달인지도 몰라요. 상현 하현도 모르고, 사실은 지금 달이 기우는지 차고 있는지도 몰라요. 방향도 모르고. 자연 속에서는 전혀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오직 책 속에서 문제는 맞추는데 자연 속에 가면은 전혀 그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종의 똑똑한 바보가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학생들의 지식은 아주 고대 사람들의 지식에도 못 미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은 365일이라는 걸 알았을까? 심지어는 365일 그리고 4분의 1 1년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아주 고대 주나라 하나라 때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계산했을까? 하루의 시간 24시간이라는 것도 얼추 알았는데 그것도 별의 운행을 보면서 알아냈거든요. 어떻게 그런 거를 관찰하고 알아낼 수 있었을까? 경험하지 않으면 궁금증이 없는 것이고 탐구하려는 호기심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에 나가면 아이가 중심이 돼야 돼요. 아이하고 같이 갔는데 아빠잖아요. 아빠로서 간 거예요. 혼자 가서 여행하면 혼자 즐기겠지만 어린아이하고 가면은 그 모든 시간, 어린아이가 깨어있는 시간에는 아이에게 초점을 두고 아이가 주인공인 것처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왜 가족을 데리고 거기 가가지고 혼자서 뻘에서 혼자 놀고 있어요? 아이는 계속 아빠를 찾고 있는데. 직장 나가서 돈을 벌고 오면 그게 아빠의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말에는 쉬고 싶은 거예요. 아이하고 시간을 안 보내고. 그렇게 해서 늙어보세요. 60 넘고 은퇴해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알 거예요. 우리 아이도 아빠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좀 피곤하더라도 주말에 아이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7시간, 8시간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엄마가 있으니까 분담해서 보면은 하루에 몇 시간 아주 충분하게 아이하고 몰입해가지고 놀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조차 하지 않는다. 그리고서 나중에서는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그거는 부모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많은 경험을 하고 대화를 하고 존중을 받고 자꾸 호기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에 있지 않고 그냥 멍하고 있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것이죠.